오태우래 시사본부. 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정리해보고 다음 행보를 예측해보는 정두원의 시사점 시간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결국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퇴의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여론 당연히 안 좋죠. 예.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 핵심 중에 하나인 대변인이 그것도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한 요즘 이제 그런 과감한 투자를 했는지 투기든지 모르지만 여론 그걸 계속 그 자리에 놔두기 힘들었을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네. 건물 매입 사실은 아내가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몰랐지만 다 자신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퇴로 그냥 이것이 끝날까요? 아니면 파장이 더 있을까요? 파장이 이제 본인으로서는 끝났겠지만은 네. 지금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진행된 게 아니라 이제 진행됐죠. 예. 그래서 이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국토부 장관도 이제 그런 문제가 비슷한 투기 문제가 있잖아요. 최정호 장관 후보자요. 예, 근데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 이제 엄격한 잣대가 이제 필요하죠. 네. 그게 다른 장관이라면 조금 이제 이해 소지가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라서 문제가 있어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런 주택 문제를 다뤄야 되는 장관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서. 네.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의 사퇴가 그 지금 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시네요. 그러면 한두 명 정도로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더 파장이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네. 한두 명이라 한 명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네, 약간 좀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밀고 가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네, 한 명이면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예. 인사검증에 대한 논란도 많이 좀 불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인사검증에 대해서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매번 이렇게 됐고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랑 비교하면은 정부 전체 때 빚어진 인사검증 문제하고 지금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검증이 문제죠. 예. 검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저는 7대 기준을 만들었잖아요. 예. 청와대가 이제 적어도 그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걸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그는 청와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낙마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에 대한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3 보궐선거 지역인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이 지금 뜨겁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공식 선거 운동 시작된 지 9일 만에 이제 이 지역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지원 유세를 안 갔었는데 이렇게 지원 유세에 나서는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왜 안 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지금 과열되고 있어요. 예. 이제 국지적인 선거인데 그것도 PK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당 텃밭이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성산은 노조가 강한 지역이라서 우열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이제 뻔한 선거인데 내가 거기까지 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니까 가는 것 같고 어쨌든 대표가 선거 때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창원 성산이나 통영 고성 모두가 다 자유한국당이 차지할 것이다. 또 그렇지 않으면 황교안 대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화 전에 얘기했던 거고요. 예. 됐으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영 고성은 자유한국당이 이기고 성산은 정의당이 이길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무슨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고 그냥 당연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표본을 가지고 네네. 일반화시키려고 자꾸 언론은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해서 너무 과도하게 의무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정두원 의원이 실시간 검색어 항상 그 상위권을 계속 지키셨어요. 그 이유가 이제 김학의 전 차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셨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시라면서요. 네, 같은 반이기도 했고요. 같은 반이셨고. 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것 보니까 그 별장 관련해서 정두원 의원에게도 제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009년도인가 10년도로 생각되는데 네. 어디 그런 데가 있으니까 한번 놀러 가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기였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 누군가는 기억이 안 나세요? 누군가는 기억은 나지만 그걸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두원 의원까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영향이 없을 수 없죠. 근데 영향을 본인이 키웠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니 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내용을 본인은 모른다 그러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장관인데. 그 당시에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차관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중도 낙마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영상이 나돈다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검찰은 그 11차례나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검찰에서 그걸 기각을 해버리고 이제 그랬던 내용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장관이었던 사람이 나는 그거 모른다 그러면은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대응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얘기를 하고 나는 거기에 개입한 적이 없고 관여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모른다고 해버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응을 잘못했어요.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개입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모른다고 해버린다. 아니 그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얼마나 검찰이 망신이고 정부가 망신이고 또 대통령이 망신이니까 그런 이제 인사를 했던 대통령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덮어버리자고 했겠죠. 그걸 이제 검찰에서 따른 거고 검찰도 자체가 망신이니까 이제 그걸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그거를 물론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이지만 법무장관이 그런 내용을 보고를 받지요 안 받겠어요. 그럼 보고를 누가 해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소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좀 미숙해요.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당하는 거죠. 지금 그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수사단을 이제 꾸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 거로 지금 전망하세요? 이제 제대로 해야죠. 근데 이제 제대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시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성 접대니 무슨 성 폭행이니 하는 문제는 재수사 이제 거기 요구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뇌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뇌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동영상 가지고는 그게 무슨 저도 말하기도 뭐합니다만 하여간 폭행까지 이게 들어올 거를 밝히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사건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보다는 물론 이제 그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겠지만은 그걸 수사한 사람들 저는 항상 그게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잘못 수사한 사람들도 조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4790님 민정수석 인사수석도 책임져야 합니다. 촛불혁명 정부의 인사 맞나 싶습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